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예,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저한테 연락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변호사님 형량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서 행위 태양은 뭐 행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 규정, 그 다음에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반 형사범죄보다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아무튼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뭐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아무튼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 사건에서 이제 형량을 강경받기 위해서는 한번 보게 되면, 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강경받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지금 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쉬워 보이지만 이거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두 회에 뭐 특히나 이제 반성문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쓰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뭐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요 세 개가 마약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따라서 피해자 내지 피고인은 우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 한편 지속적으로 반성문 제출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 그다음에 뭐 마약 퇴치 운동본부, 뭐 아니면은 뭐 모임, 마약 관련된 모임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료나 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피해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런 걸 묻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님들이 이거는 변호사님들이 당연히 의견서나 이런 거에 당연히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뭐 변호사님들이 확보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이거 뭐 공적조서라고 하는데 공적조서는 요즘에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검사는 당연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아니까 뭐 처분을 할 때 그런 거는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 갔을 때 판사님은 당연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뭐 말로만 하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입증할, 재판에 갔을 때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제출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재판부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실에다 수사검사실에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 공판검사님한테 수사검사님 한테 그런 거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장을 안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안 하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약 사건 보통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반성문, 당연히 반성문은 그냥 지속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씨가 방문했으면 뭐 영수증, 아니면은 뭐 치료를 받고 있으면 치료 내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마약
관련해 가지고 뭐 모임에 참석했으면 모임에서 뭐 참석해서 느낀 점, 아니면 모임에 참석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좀 확보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건 향정사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보시면 이거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 투약 했던 사건입니다. 그 세 가지 행위 태약이 있었던 사건이고, 이건 대마, 이건 1심에서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사받으면서 구속되어 있었죠. 수사받으면서 구속되어 있었고, 1심에서 이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아가지고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마약 사건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했었는데, 보시면 정말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거 특히나 이제 뭐 변호사들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뭐 반성문 작성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마약 대체 운동부 방문하거나 정신과 방문하는 거는 이제 뭐 변호사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임해줘야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무튼 그렇고, 특히 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강경받기 위해서는 초기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쟁점으로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잠깐 이제 면담을 통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한테 진술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드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진행이 되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형량을 강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건 뭐 그냥 사안이 경미한데라고 판단할 수 있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구속되어서 조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우선 마약 사건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 두 가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